한국의 반도체는 계속 승승장구할 수 있을까요? 현재 한국의 반도체의 모습은 위태위태합니다. 하지만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메모리와 비메모리의 경계가 애매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반도체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가게 된 것은 비메모리 영역이 아닌 메모리 영역의 강세였어요. 메모리 영역은 최초에는 미국이 주도했었고요. 그 다음엔 일본이 주도했고 지금은 한국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메모리 반도체는 여전히 미국이 주도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를 지키기도 그다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시장 규모도 훨씬 큰 비메모리 반도체로 들어갈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다행히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세상의 변화는 주도권을 가지는 기업 또는 국가를 바꿔놓습니다. 미국에서 일본으로 메모리 반도체의 주도권이 넘어가던 시대는 대형 컴퓨터에서 퍼스널 컴퓨터 시장이 열리던 즈음입니다. 나사나 기업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는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보다는 안정성에 포커스를 맞춘 반도체들이 훨씬 더 잘 팔렸습니다. 퍼스널 컴퓨터 시장으로 오면서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해요. 개인용 컴퓨터이기 때문에 가격이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물론 성능도 좋아야 되겠지만요. 이러면서 미국의 업체들이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일 쇼크 때 미국의 자동차 기업들이 일본에게 시장을 내주었던 것과 비슷한 상황인 거죠.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해서 메모리 반도체 1위 국가가 되었을까요? 바로 모바일 기기가 그 비밀을 쥐고 있습니다. 모바일 기기는 좀 더 작고 저전력이어야 됐던 거죠. 새롭게 뛰어든 후발주자는 도전을 하게 돼 있는 거죠. 미래는 모바일 기계가 아닐까라는 예측 속에 모바일에 적합한 반도체에 집중했고 그 덕분에 삼성전자가 세계 1위 기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이미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AMD는 인텔과 비슷한 영역에서 접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잠시 인텔을 추월한 적도 있습니다만 인텔과 평행선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퀄컴은 좀 달랐어요. 퀄컴은 모바일 기기에 AP를 제공하는 기업이었거든요. 그래서 AMD보다 훨씬 더 나은 수익성을 가져갔던 거죠. 지금은 데이터 센터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서 동작해야 되는 인공지능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치고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데이터 센터와 인공지능 컴퓨터들이 원하는 반도체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면 미래를 선도할 기업, 국가가 보이지 않을까요? 엔비디아가 분명 AI 반도체에서 선두를 치고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대형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을 활용할 기업들은 자체 반도체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가능했을까요? ARM이라는 회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는 과거 인텔이나 AMD처럼 자체적으로 ALU, 연산을 수행하는 코어를 직접 설계하고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의 전유물이었어요. 하지만 ARM은 코어의 설계도를 제공하는 회사로서 등장을 했습니다. 많은 빅테크 기업들은 ARM의 코어를 사다가 자신들에게 맞는 반도체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해서 레고 블럭을 쌓듯이 자신의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과거의 컴퓨터는 단순 계산기예요. 계산기는 데이터보다 연산이 중요했어요. 알고리즘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 상황에 맞춰서 어떠한 작업을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선 당연히 계산이 필요했기 때문에 과거의 계산 방식도 필요했지만 더 중요한 건 로지컬한 연산이 됩니다. 마침 반도체들이 이러한 로직 연산에 최적화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의 시대가 열렸고 이 알고리즘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코어를 만드는 회사들이 각광을 받은 거죠. 그런데 데이터의 양이 계산기 시절보다는 많아졌지만 아직은 로지컬 연산이 중요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CPU가 더 비쌌고 메모리가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겁니다. 동시에 설계를 할 때도 로지컬 연산을 하는 CPU와 메모리를 떨어뜨려 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당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데이터만 CPU 안으로 들고 들어와서 연산을 하는 방식이었어요. 이런 것을 폰 노이만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데이터가 더 많아지고 더 중요해진 겁니다. 그러면서 HBM이 각광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HBM은 CPU 내에 더 많은 데이터를 가져다 놓고 연산을 하겠다라는 목표에서 나온 설계입니다. 더 많은 데이터를 더 좁은 공간으로 넣다 보니까 메모리를 아파트처럼 쌓기 시작한 겁니다. 맨하탄을 가봐도 고층 건물들이 많죠. 바로 그러한 접근을 한 겁니다. 아직까지도 CPU가 연산이 더 중요한 포션을 가지고 메모리를 끌어들이는 모양새였어요. 그런데 딥러닝으로 나가면서 이러한 판도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엔비디아가 잘하는 GPU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GPU가 현재의 딥러닝의 핵심이니까요. GPU는 비디오를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연산장치입니다. 디스플레이라는 것은 점들이 모여서 구성이 됩니다. 4K까지 갔는데 이 뜻은 화면을 구성하는 점의 개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처리해야 될 점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CPU로 화면을 처리하려고 한다면 연산 중심으로 만들어진 CPU 입장에서 더 많은 데이터를 옆에 갖다 놔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연산 처리가 적합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니, 하더라도 비효율적인 거죠.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연산을 해야 되는 CPU는 놀아야 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이러한 화면 처리는 복잡한 논리 연산이 많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비중을 바꾼 거죠. 연산을 줄인 겁니다. 이게 GPU입니다. 이 시장이 처음 열린 이유는 게임이에요. 화려한 그래픽을 처리하기 위해서 CPU를 사용하기보다는 화면을 전문적으로 케어해줄 반도체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딥러닝이 딱 그래요. 더 많은 데이터를 넣고 연산은 단순해요. 즉 지금까지의 CPU와는 다른 접근을 하는 반도체인 거죠. 이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일까요? 비메모리 반도체일까요? 아직까지는 비메모리 반도체 영역으로 포함을 시킵니다. 그런데 딥러닝이 점점 발전할수록 파라메타 수가 늘어난다라고 이야기해요. 연산에 의한 결과값도 포함을 하고요. 이 연산을 위한 데이터도 포함을 해요. 그런데 이 연산은 단순합니다. 비중이 점점 데이터 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에서 연산을 처리하면 어떨까라는 접근을 하기 시작합니다. In-memory search and compute라는 영역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메모리에서 직접 필요한 정보를 찾고 처리한 다음에 그 결과를 바로 옆에 있는 메모리에 저장하겠다는 겁니다. 과거에 행렬을 공부해 보신 분이라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지도 모르겠어요. HBM도 메모리 영역인 거죠. 비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에 납품을 하는 형태였어요. 그런데 데이터의 중요성과 연산의 비중의 변화, 이것은 새로운 아키텍처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한국은 메모리를 잘 합니다. 그리고 암이라는 회사는 필요한 코어를 가져다 쓰라고 제공을 해줍니다. 레고 블럭처럼 쌓을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죠. 엔비디아 역시 암에서 코어를 가져다가 레고 블럭처럼 붙인 거죠. 비중을 달리해서요. 마치 요리의 레시피에 양념의 비중을 변화시킨 것과 유사합니다. 새로운 접근이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서는 누가 먼저 그리고 더 많이 실패를 해보느냐가 성공의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